매일 드시는 그 밥 한 그릇이 실은 당신의 뱃살과 혈당을 남몰래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아마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86 박혁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이 밥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비법을 고백하려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혈당 걱정에 한숨 짓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특히 냉동실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밥은 에너지원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밥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밥 한 그릇이 당신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기적 같은 비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아내가 과거 혈당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했었습니다. 의사인 저도 처음엔 약에만 의존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었죠.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매일 먹는 밥이었습니다. 주변의 동료 의사들조차 밥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제 오랜 경험 속에서 저는 밥 한 그릇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던 겁니다. 문제는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밥 한 그릇으로 건강을 되찾는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특정 질환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각 방법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밥상과 건강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밥을 제대로 활용하여 혈당 잡고 뱃살 빼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밥물에 숨겨진 힘, 식초 한 스푼의 과학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밥을 짓는 물의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밥은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셈이죠. 바로 이 식초 한 스푼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엄연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당으로 전환되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밥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제가 6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돌보며 또 관련된 수많은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그저 식초 한 스푼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 반신반의했지만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는 이제 누구보다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72살의 김영자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어르신은 식사 후 혈당이 200을 훌쩍 넘기 일쑤였고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드셔도 좀처럼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두려워요. 밥 숟가락만 들면 혈당이 또 얼마나 뛸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밥을 지으실 때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후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식초물로 밥을 했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이젠 밥 먹는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되찾았습니다. 어르신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약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 밥을 지으실 때 쌀 2컵약 3, 4인분 기준에 천연 발효 식초, 예를 들어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 같은 것을 한 티스푼, 약 5ml 정도만 밥물에 섞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밥에서 신맛이 날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양으로는 밥맛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밥 아래 윤기가 돌고 풍미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늘 이렇게 밥을 짓는데 식구들 아무도 식초가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하시거나 평소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잦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 예를 들어 반 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성 식초가 아닌 제대로 발효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매일 드시는 밥에 이런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셨나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놀랍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밥상의 식이섬유 해결사, 이것 가루 한두 스푼의 기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밥을 지을 때 이 식이섬유를 아주 간편하게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귀리 가루나 아마씨 가루 또는 치아시드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가루나 씨앗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섬유들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는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복부 비만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평소 스트레스를 풀 때 가끔 요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마다 이런 건강한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곤 하는데 이 곡물 가루들은 정말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68의 박순정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활동적인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좀처럼 빠지지 않는 뱃살과 점점 높아지는 공복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매일 뒷산에도 오르고 음식도 조심하는데 왜 이렇게 아랫배는 점점 더 나오는 걸까요? 이러다 정말 당뇨병 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어르신께는 평소 드시는 흰 쌀밥에 귀리 가루를 2스푼씩 섞어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어르신은 원장님, 정말 신기하게 아랫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혈당도 예전만큼 오르지 않고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쌀 1컵 기준에 귀리 가루나 볶은 아마씨 가루 또는 잘게 간 씨앗씨들을 한두 큰술 정도 섞어서 밥을 지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밥의 질감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구수한 맛도 더해져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통곡물을 직접 섞어 드시는 것이 소화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가루 형태로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작은 양, 예를 들어 하루 한 끼 정도만 시도해 보시거나 한 번에 넣는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물을 평소보다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장운동을 돕고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소 식사에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매일 먹는 밥을 통해 이렇게 쉽고 맛있게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밥에 뿌리는 천연 항염제 강황가루 반 스푼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바로 카레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진 강황입니다. 강황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것이 바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증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라고 늘 강조드리는데 이 강황 가루를 밥에 활용하는 것은 아주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커큐민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5세 이민철 어르신은 퇴직 후 푸쩍 기력이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만성 피로와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거죠. 원장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특히 무릎이랑 허리가 시큰거려서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어르신께 다른 처방과 함께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아주 약간씩 넣어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레 향이 익숙하지 않다며 어색해 하셨지만 서너 달 꾸준히 드신 후에는 원장님, 정말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던 것도 많이 줄었고 무릎 통증도 전보다 덜해서 이제 산책하는 재미가 다시 생겼습니다. 라며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강황가루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밥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또는 이미 다 된 밥에 강황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기호에 맞게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팁을 드리자면 후추를 아주 약간, 정말 손톱만큼만 함께 넣어주시면 강황 속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강황은 혈액 응고를 늦추는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평소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낭 질환이 있거나 담도가 막힌 분들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여성분들도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카레는 좋아하시지만 강황가루를 이렇게 밥에 직접 넣어 먹는 방법은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밥솥의 과학적 배신, 저항성 전분 만드는 냉각과 재가열의 마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쩌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우면서도 실천했을 때 그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밥을 식혔다가 다시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것입니다. 아니, 식은 밥을 다시 데워 먹으라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밥을 지어서 식히는 과정, 특히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충분히 식히게 되면 밥 속의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전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소화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저항성 전분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예방하며 장 건강 개선을 통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김영숙 어르신이나 박순정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추가적으로 권해드렸는데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는 등 복합적인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걱으로 잘 저어 한 김 식힌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최소 6시간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식힌 밥을 드실 때는 차갑게 그냥 드셔도 좋지만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면 전자레인지 사용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찜기를 이용해서 살짝 쪄서 데우시거나 프라이팬에 아주 소량의 물과 함께 살짝 볶듯이 데우시는 것이 저항성 전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 번에 2, 3일치 밥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이렇게 데워 먹는데 오히려 밥맛도 더 찰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매우 약하신 분들이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의 식힌 밥을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거나 다른 방법들과 병행하며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칼륨이나 인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특히 잡곡밥을 식혔다 데워 드실 경우 해당 성분 함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일 먹는 밥을 단지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에 밥 한 공기 따로 보관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우리는 매일 습관처럼 먹던 밥 한 그릇을 우리 몸을 살리는 그야말로 건강보약으로 만드는 4가지 핵심 비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밥을 지을 때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넣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었죠. 두 번째는 귀리가루나 아마씨 가루 같은 건강한 곡물 가루를 한두 스푼 더해 식이섬유를 보충하고 포만감을 높여 뱃살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닌 강황, 가루 반 스푼을 밥에 섞어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비법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밥을 식혔다가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과정을 통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아주 유익한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방법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당장이라도 실천해 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제 나이 올해 86입니다. 의사로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또 건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매일같이 제 밥상에서 직접 실천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담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나이가 몇 살이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지키려면 아주 특별하고 비싼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진정한 건강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밥상 위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몸에 무리가 가는 어려운 운동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 집 부엌에서 누구나 아주 작은 노력과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물론 어떤 건강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건강한 밥 짓는 방법 중에서 단 한두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생활 습관으로 차분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딱 일주일만, 아니 단 3일만이라도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혈당 수치도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 기적의 밥 짓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평소 밥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나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 효과를 봤다 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 편안하게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로운 질문들이 모이고 쌓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미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변화의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일 겁니다. 그 소중한 불씨 절대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 지혜건강소 채널 구독 버튼과 오늘 영상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얻으신 이 귀한 지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아끼는 친구분들께도 꼭 한번 나눠 주십시오.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여러 마을 모임에 가실 때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거나 이야기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지켜주고 응원하는 그런 멋진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밥상이 질병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혜건강소는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